치매 예방의 새로운 진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80세 이상 인구 중 무려 37%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알고 계신 치매 예방법들이 모두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윤병호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의학계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관련 치료제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아닌 결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혁신적인 연구 결과는 현재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치매 예방법들을 따르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한 내용은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만 아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될 테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가족들과의 추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클릭 한 번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베타 아밀로이드, 가련 진짜 범인이었을까? 1976년 한 연구진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때부터 전 세계 의학계는 바로 이놈이 범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치매 환자의 뇌에는 정상인보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훨씬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마치 화재 현장에서 죄를 많이 발견했으니 제가 화재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았죠. 그래서 지난 50년간 600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치료제가 실패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는데도 치매는 계속 진행됐어요. 이상하죠? 진짜 범인을 잡았다면 사건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련 베타 아밀로이드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목격자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 한국 연구진이 밝혀내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짜 범인은 바로 중증 반응성 벌세포였어요. 잠깐, 벌세포가 뭐냐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뇌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신경세포들은 마을 주민들이고 벌세포는 마을의 이장님들입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영양분을 나눠주는 착한 이장님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장님들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난 이장님이 되어 마을을 오히려 망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게 독성 물질을 뿌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 소통까지 차단해버려요. 74세 김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기존 이론대로라면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니 어르신의 뇌에서는 벌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의 이장님들이 모두 화가 나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화난 벌세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범인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큰 반전이죠. 50년간 우리가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진짜 범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애착한 이장님인 벌세포가 화가 날까요? 연구 결과 주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 만성염증, 우리 몸의 염증이 계속되면 뇌로까지 전달되어 벌세포를 자극해요. 당뇨병과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몸속 염증이 계속되면서 뇌의 벌세포들도 점점 예민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이산화 스트레스,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치 마을 이장님이 계속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것과 같죠. 3. 수면 부족,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서 노폐물 청소가 안 돼요. 벌세포가 과로하게 되고 결국 화가 나버리는 거죠. 4.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벌세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5. 영양 불균형, 특히 오메가-3 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이 벌세포의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벌세포를 달래는 10가지 특급 비법,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염식단입니다. 벌세포, 즉 내 이장님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염증은 벌세포를 자극해서 점점 더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강황을 넣은 음식이나 따뜻한 녹차 한 잔도 벌세포를 진정시키는 데 유익하죠. 실제로 72세 이술래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꾼 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 한 줌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 병원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예전보다 말이 더 또렷하고 기억도 좋아졌다고 놀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단 음료나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마가린이나 크림에 많은 트랜스 지방 등은 벌세포를 더욱 환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성이 난 마을 이장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음식이 곧 내 건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있어 운동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운동이 그 중에서도 벌세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몸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바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라는 이름의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벌세포, 즉 뇌의 마을 이장님처럼 모든 일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세포를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장님에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을 하루에 서너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도 유산소 운동으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실 점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켜 벌세포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최대 체력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운동은 벌세포를 달래는 최고의 자련약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면 중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뇌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죠. 이때 벌세포는 잠시 크기를 줄여서 내적 수액이 뇌 곳곳을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마을의 이장님이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나와 조용히 마을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은 피하셔라 내가 자연스럽게 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18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삼가야 합니다. 깊은 잠은 뇌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용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아직도 남았는데 이 뒤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내 건강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독과로 같습니다. 특히 벌세포, 즉 뇌의 이장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벌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장님을 계속해서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주민이 생긴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된 소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쉬는 것 들숨사초, 멈춤사초, 나의 숨사초의 간단한 호흡법이지만 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산책 명상이 있어요.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 결과에서도 8주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하니 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벌세포가 평화로워야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5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정신적인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면 음식이나 운동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신을 꾸준히 쓰는 활동이야말로 벌세포의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벌세포에게는 독약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대화도 줄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면 뇌 속 벌세포는 점점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지내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벌세포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늘 예민하게 굴던 마을 이장님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풀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또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6번째는 오메가-3와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벌세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벌세포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늘 화를 내던 마을 이장님에게 진정제를 건네는 것과 같아요. 벌세포가 차분해지면 뇌 전체가 조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또 아마씨, 호두처럼 식물성 지방도 좋은 공급원이죠.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산화와 영양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이 산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키위, 녹차,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흔히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는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뇌 건강, 특히 벌세포의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벌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뇌신경세포는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벌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일주일에 3번 이상 15에서 20분 정도만 맨살로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 일부라도 맨살을 노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벌세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벌세포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뇌 안팎에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치매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지속한 분일수록 뇌의 혈류가 떨어지고 벌세포는 늘 가민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음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2잔 이상, 특히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뇌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되고 벌세포는 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지치고 손상됩니다.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9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를 단지 혈관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내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벌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신경세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혈압과 혈당을 정해진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공복혈당은 100mg 이하, 방화혈색소는 6.5%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칙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 아침과 저녁 혹은 식전과 식후의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노력도 조기에 발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시점에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관리만으로도 치매로의 진행을 8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일의 간단한 설문지 검사만으로도 기억력이나 주의력의 저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년에 한 번은 뇌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고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 비타민 D, 비타민 B12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미리 지키고 벌세포가 무너지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방법이 바로 벌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5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진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영향은 고작 5에서 10%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과 유사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30% 감소시켰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고등어 한 조각 드시고, 내일은 10분만 더 걸어보시고, 모레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ranslate the provided English script into Korean with a natural and fluent tone. With proper grammar and punctuation, please rewrite this script in a natural and fluent tone with proper grammar and punctuation. Make sure it sounds human, emotionally engaging, and easy to follow. I'll keeping the original meaning and message intact.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80세 이상 인구 중 무려 37%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거니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알고 계신 치매 예방법들이 모두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윤병호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의학계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관련 치료제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아닌 결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혁신적 연구 결과는 현재 전 세계 의학계를 기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치매 예방법들을 따르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은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만 아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될 테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가족들과의 추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의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의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1976년 한 연구진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때부터 전 세계 의학계는 바로 이놈이 범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치매 환자의 뇌에는 정상인보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훨씬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마치 화재 현장에서 죄를 많이 발견했으니 제가 화재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았죠. 그래서 지난 50년간 600조 원이 넘는 연구비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치료제가 실패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는데도 치매는 계속 진행됐어요. 이상하죠? 진짜 범인을 잡았다면 사건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베타 아밀로이드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목격자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짜 범인은 바로 중증 반응성 벌세포였어요. 잠깐 벌세포가 뭐냐고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뇌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신 경세포들은 마을 주민들이고 벌세포는 마을의 이장님들입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영양분을 나눠주는 착한 이장님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장님들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난 이장님이 되어서 마을을 오히려 망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게 독성 물질을 뿌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주민들 사이의 소통까지 차단해버려요. 74세 김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기존 이론대로라면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니 어르신의 뇌에서는 벌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의 이장님들이 모두 화가 나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얀 벌세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범인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큰 반전이죠. 50년간 우리가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진짜 범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애착한 이장님인 벌세포가 화가 날까요? 연구 결과 주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이 계속되면 뇌로까지 전달되어 벌세포를 자극해요. 당뇨병과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몸속 염증이 계속되면서 뇌의 벌세포들도 점점 예민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몸속의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치 마을 이장님이 계속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것과 같죠.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서 노폐물 청소가 안 돼요.
벌세포가 쓰레기를 치우느라 허루하게 되고 결국 화가 나 버리는 거죠.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벌세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다섯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오메가3 부족이나 비타민 DPB 벌세포의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염식단입니다. 벌세포 즉 내 이장님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염증은 벌세포를 자극해서 점점 더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강황을 넣은 음식이나 따뜻한 녹차 한 잔도 벌세포를 진정시키는 데 유익하죠. 실제로 72세 이순의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꾼 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 한 줌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 병원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예전보다 말이 더 또렷하고 기억도 좋아졌다고 놀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단 음료나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마가린이나 크림에 많은 트랜스 지방 등은 벌세포를 더욱 환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성이 난 마을 이장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음식이 곧 내 건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있어 운동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운동이 그 중에서도 벌세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몸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바로 뇌율의 신경량인자라는 이름의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벌세포, 즉 뇌의 마을 이장님처럼 모든 일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세포를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장님에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을 하루에 서너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도 유산소 운동으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실 점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켜 벌세포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최대 체력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운동은 벌세포를 달래는 최고의 자련약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앙질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면 중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뇌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죠. 이때 벌세포는 잠시 크기를 줄여서 내적 수액이 뇌 곳곳을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마을의 이장님이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나와 조용히 마을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은 피하셔라. 내가 자연스럽게 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18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삼가야 합니다. 깊은 잠은 뇌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용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아직 더 남았는데 이 뒤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내 건강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특히 벌세포 즉 뇌의 이장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벌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장님을 계속해서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주민이 생긴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된 소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홈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쉬는 것. 들숨 4초, 멈춤 4초. 나의 숨 4초의 간단한 호흡법이지만 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산책 명상이 있어요.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을 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 결과에서도 8주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하니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벌세포가 평화로워야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5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정신적인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면 음식이나 운동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신을 꾸준히 쓰는 활동이야말로 벌세포의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령과 고립은 벌세포에게는 독약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대화도 줄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면 뇌 속 벌세포는 점점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지내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은 벌세포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늘 예민하게 굴던 마을 이장님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풀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또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6번째는 오메가3와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벌세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은 벌세포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늘 화를 내던 마을 이장님에게 진정제를 건네는 것과 같아요. 벌세포가 차분해지면 뇌 전체가 조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또 아마시 호두처럼 식물성 지방도 좋은 공급원이죠.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키위, 녹차,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흔히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는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뇌 건강, 특히 벌세포의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벌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 경세포는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벌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일주일에 3번 이상 15에서 20분 정도만 맨살로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 일부라도 맨살을 노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금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벌세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벌세포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뇌 안팎에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치매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지속한 분일수록 뇌의 혈류가 떨어지고 벌세포는 늘 과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음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2잔 이상 특히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뇌 만성염증이 쌓이게 되고 벌세포는 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지치고 손상됩니다.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9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를 단지 혈관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내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벌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신경세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혈압과 혈당을 정해진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mg 이하,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칙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 아침과 저녁 혹은 식전과 식후의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사실이 모든 노력도 조기에 발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인 경도인 지장의 시점에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관리만으로도 치매로의 진행을 8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런 일의 간단한 설문지 검사만으로도 기억력이나 주의력의 저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년에 한 번은 내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고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 비타민 B12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미리 지키고 벌세포가 무너지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방법이 바로 벌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5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진짜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치매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영향은 고작 5에서 10%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과 유사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30% 감소시켰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고등어 한 조각 드시고 내일은 10분만 더 걸어보시고 모레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